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은 지적인 당신을 위한 역사 문화 채널입니다. 강대국을 만드는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막강한 군사력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경제 규모일까요? 역사는 지난 300년간 초강대국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략 자원에 대한 단순한 접근권이 아닌 통제권입니다. 누구에게 자원을 주고 누구에게 주지 않을지 결정하는 힘, 경쟁국의 경제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능력, 전 세계를 상대로 원하는 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 근대 역사 속에서 4번에 걸쳐 한 국가 혹은 연합이 문명을 움직이는 핵심 자원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세력으로 군림했습니다. 1800년대 영국은 산업혁명의 연료인 석탄을 통제했습니다. 모든 공장, 모든 철도, 모든 증기선이 석탄으로 움직였습니다. 영국은 석탄을 가졌고 다른 모든 나라는 그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영국은 이 통제력을 이용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900년대 미국은 현대 사회의 혈액인 석유를 통제했습니다. 모든 자동차, 모든 비행기, 모든 군대가 석유로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석유를 가졌고 다른 모든 나라는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은 석유 생산의 완전한 독점은 아니었지만 가격을 결정할 만큼의 충분한 통제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이 힘을 사용했고 유가는 배럴당 3달러에서 4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서방 경제는 휘청였고 중동 산유국들은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미국은 처음으로 자원 의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바라보는 지금 중국은 희토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을 구성하는 모든 제품의 심장과도 같은 17가지 원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 자동차에서부터 최첨단 미사일과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희토류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희토류를 채굴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정제 및 가공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희토류가 없다면 현대 문명은 그대로 멈춰섭니다. 이것은 전략 자원의 독점이 어떻게 초강대국을 탄생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석탄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이 석유로 질서를 만들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로 세계를 인질로 잡았던 그 역사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희토류를 이용해 어떻게 미래를 통제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발견, 개발, 독점, 의존, 지렛대, 그리고 붕괴. 이 6단계의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매번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국과 함께 5번째 단계, 즉 지렛대 단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독점은 이미 구축되었고 전 세계는 의존하게 되었으며 단기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패턴을 살펴보기 전에 전략 자원 독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원을 많이 소유하는 것과 통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략 자원은 3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필수적입니다. 문명이 그 자원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1800년대의 석탄, 1900년대의 석유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희토류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희토류가 없다면 스마트폰도, 전기차도, 첨단 무기도 없습니다. 둘째, 대체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증기기관을 장작으로 대규모로 돌릴 수 없고 제트기를 석탄으로 날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히토류 없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만들 수 없습니다. 기술 자체가 바로 그 특정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리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지역만이 이 자원을 가지고 있고 만약 한 국가가 그 지역들을 통제한다면 그 자원이 필요한 모든 국가를 통제하게 됩니다. 한 국가가 전략 자원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얻으면 세 가지 종류의 힘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 힘. 원하는 대로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을 조절하며 다른 모든 국가로부터 부를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군사적 힘. 자국의 군대에는 연료를 공급하면서 적국의 군수 라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봉쇄와 제재를 통해 경쟁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힘. 다른 국가들에게 양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공급을 끊겠다.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들의 경제는 멈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에서 가장 강력한 힘, 지렛대입니다. 이제 근대사에서 이 지렛대를 손에 쥐었던 4가지 사례를 통해 그들이 그 힘으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00년대 영국과 석탄. 산업혁명 이전 세상은 인간과 동물의 근육, 그리고 풍력과 수력에 의존했습니다. 에너지는 제한적이었고 생산과 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석탄이 등장했습니다. 응축된 에너지. 석탄을 태워 물을 끓이고 증기를 만들어 기계를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공장 하나가 수천 명의 노동을 대신하고 기차 한 대가 수백 마리의 말보다 빠르게 물건을 옮겼습니다. 증기선은 바람과 상관없이 대양을 건넜습니다. 석탄은 산업혁명의 문을 연 열쇠였고 영국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제도 아래에는 막대한 석탄이 묻혀 있었습니다. 1900년경 영국의 석탄 생산량은 연간 2억 2,500만 톤에 달했습니다. 영국은 단순히 석탄을 캐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석탄으로 움직이는 공장, 철도, 증기선. 다른 국가들보다 50년이나 앞서 산업화를 이룬 영국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 독점은 영국에게 경제적 지배력을 안겨주었습니다. 영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가장 저렴했고 영국 철도는 가장 빨랐으며 영국 선박은 전 세계 무역 항로를 장악했습니다. 1850년 영국은 전 세계 석탄, 철, 직물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영국 해군은 돛담배에서 증기선으로 전환했습니다. 석탄으로 움직이는 군함은 더 빠르고 안정적이었으며 바람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해군은 세계 최강의 해군이 되었고 그 심장은 영국산 석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국은 석탄 생산뿐만 아니라 공급망까지 통제했습니다. 지브롤터, 이집트, 인도,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석탄 공급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경쟁국이 해군력을 투사하려면 석탄이 필요했고 그 석탄이 어디에 있는지를 영국이 통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렛대였습니다. 1900년 영국은 지구 육지 면적의 25%, 4억 명의 인구를 다스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제국은 석탄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독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석탄을 발견하고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1914년 영국의 독점은 깨졌고 제국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를 지배했던 전략 자원은
더 이상 20세기의 전략 자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석탄의 시대는 가고 석유의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 미국과 석유. 1859년 펜실바니아에서 최초의 상업 유정이 시추되었을 때만 해도 석유는 고래기름을 대체하는 등유 램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석유는 더 이상 램프 기름이 아닌 강력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트럭, 선박이 석유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20세기가 되자 석유는 필수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석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에서 거대한 유전이 연이어 발견되었습니다. 1920년 미국은 전 세계 석유의 60%를 생산했습니다. 미국은 석유 생산에 그치지 않고 정유소, 파이프라인, 주유소, 고속도로 등 석유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체가 값싸고 풍부한 석유 위에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석유는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전략 자원이 되었습니다. 석유가 필요했던 독일은 코카서스 유전을 침공했지만 실패했고 패배했습니다. 석유가 필요했던 일본에 미국은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렸고 이는 진주만 공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석유 없이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던 일본 역시 패배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이 석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 군대는 물론 영국과 소련 군대에도 석유를 공급했습니다. 전쟁 후 미국은 전 세계 석유의 거의 50%를 생산하며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값싼 석유는 경제 호황을 이끌었고 미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석유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이 석유 독점은 미국에게 미국의 색이라 불리는 경제적 지배력, 전 세계 어디든 힘을 투사할 수 있는 군사적 지배력, 그리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정치적 지배력을 안겨주었습니다. 1970년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패권은 석유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석탄 독점처럼 미국의 석유 독점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석유 생산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미국은 외부, 특히 중동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취약점을 파고든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입니다. 1970년대 오펙 석유 카르텔. 1970년 미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1,500만 배럴이었지만 생산량은 1,000만 배럴에 그쳤습니다.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때 중동의 산유국들은 깨달았습니다. 생산을 100% 독점할 필요 없이 가격을 결정할 만큼만 통제하면 된다는 사실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등 5개국은 1960년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그들은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욤키푸르 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자 오펙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나 폭등했고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에는 4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경제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유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급등했으며 주식시장은 붕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일 쇼크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한국에게도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석유를 통제하지 못하며
오펙이 미국 경제의 명운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펙의 지렛대는 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와 정치적 힘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막의 왕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고 부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안정적인 유가 공급을 대가로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하는 등 굴욕적인 협상에 나서야 했습니다. 이 오일 쇼크는 전 세계에 교훈을 남겼습니다. 전략 자원에 대한 의존은 치명적인 약점이며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누군가 통제한다면 결국 그가 당신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이 21세기의 전략 자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절대적입니다. 2025년 중국과 히토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토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겠지만 우리는 매일 그것을 사용합니다. 히토류는 주기율표에 있는 17개의 금속 원소를 말합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란타넘, 유로듐 같은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독특한 자기적, 광학적, 전기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현대 기술에 필수적입니다. 네오디뮴은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강력한 자석의 핵심 원료입니다. 모든 전기차와 풍력 터빈에는 수백 킬로그램의 네오디뮴이 사용됩니다. 유로듐과 터뵴은 스마트폰, 노트북, TV 화면의 붉은색과 녹색을 만들어냅니다. 란타넘은 카메라 렌즈에, 이트륨은 LED와 레이저에 사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히토류 없이는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 풍력 터빈, MRI 기기, 광섬유, 그리고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함대에는 약 420kg의 히토류가, 버지니아급 잠수함에는 수천 킬로그램이 사용됩니다. 현대 군대는 히토류 없이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바로 이 히토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사실 이름처럼 희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낮은 농도로 흩어져 있어 추출과 분리, 정제 과정이 매우 어렵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 최대의 히토류 생산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값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 규제, 그리고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무기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 미국 기업들은 문을 닫았고 2010년경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97%를 장악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히토류 채굴의 약 70%, 그리고 핵심인 가공 및 정제 분야의 90% 이상을 통제합니다. 가공이 핵심입니다. 원광을 캐는 것보다 그것을 복잡한 화학 공정을 통해 분리하고 정제하여 실제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금속과 화합물로 만드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이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반도체와 전자산업 강국인 우리 한국까지 모두 중국의 히토류 가공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더 싸다는 이유로 국내 생산 능력을 포기한 결과 우리는 이제 더대 같았습니다. 이 독점은 중국에게 막강한 힘을 줍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자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10배나 폭등하며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군사적으로 모든 첨단 무기 시스템은 히토류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중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은 F-35 전투기도 미사일도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를 전략적 취약점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히토류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 서라. 대만을 지지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공급을 끊겠다. 이것이 바로 독점적 통제력의 힘입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6단계의 패턴을 다시 한번 봅시다. 1단계, 자원의 발견. 2단계, 인프라 개발. 영국이 석탄 인프라를, 미국이 석유 인프라를 구축했듯 중국은 히토류 가공 인프라를 완성했습니다. 3단계, 독점 구축. 중국은 현재 히토류 가공의 90% 이상을 통제합니다. 4단계, 전 세계의 의존. 우리 모두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5단계, 지렛대 활용. 중국은 이미 이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6단계, 독점의 붕괴. 언젠가는 이 독점도 끝나겠지만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5단계에 있습니다. 중국이 독점권을 쥐고 있고 세계는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 지렛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경고 신호를 보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공급망 지배. 중국은 채굴, 가공, 정제, 그리고 자석과 부품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제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채굴한 히토류 원광조차 가공을 위해 중국으로 보내진 뒤 우리가 완제품을 다시 사오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독립이 아니라 더 복잡한 형태의 의존일 뿐입니다. 둘째, 단기적 대안의 부재. 히토류 가공시설을 짓는 데는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2035년은 되어야 독립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폭발적인 수요 증가.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히토류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요는 지금의 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공급은 여전히 중국이 통제합니다. 넷째, 무기화의 위협.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히토류 수출 통제를 위협하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위협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다면 세계 경제는 멈춥니다. 아이폰, 테슬라,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이 멈추고 공급망이 붕괴하며 주식시장은 폭락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전자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국가 안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고 있고 대체 물질 연구와 재활용 기술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30년에 걸쳐 구축한 것을 우리는 10년 안에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서방 세계, 그리고 우리 한국이 저지른 전략적 실수입니다. 단기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필수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경쟁국에 넘겨주었습니다. 덩샤오핑은 1990년대에 이미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고 말하며 그 전략적 가치를 간파했습니다. 중국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한 것입니다. 역사는 4번이나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석탄은 대영 제국을, 석유는 미국 패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토류는 중국에게 전례 없는 지렛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5번째 장, 지렛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과장된 경고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시장이 해결할 것이고 결국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국의 경쟁자들이 석탄에 대해, 미국의 경쟁자들이 석유에 대해, 그리고 오펙의 고객들이 금수조치 이전에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의존은 의존일 뿐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것을 경쟁자에게 의존할 때 당신은 취약해집니다. 중국은 그것을 알고 미 국방부도 그것을 압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너무 늦기 전에 무언가를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힘을 손에 쥐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 안에 답을 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